성공취업 엑스파일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차연입니다. 여러분들 지금 네 번째 시간으로요. 공공기관 상반기 채용 분석을 좀 총정리해보는 시간 가져봤는데요. 오늘 마지막 네 번째 시간에는 공공기관 자소서 첨삭에 대한 부분으로서 기술직 분야 여러분들 함께 하시면 되겠습니다. 저와 함께 시작하겠습니다. 네, 공기업 자소서 첨삭, 오늘 기술직 지원하시는 직군분들에 계신 분들 함께 보시면 여러분들에게 좀 더 도움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자소서 저번 시간에 제가 3대 평가 요소 이거 잊어버리시면 안 된다는 거 다시 한번 여러분들에게 알려드리려고요. 지원 동기, 왜 회사, 직무 역량, 이 직무, 그다음 직업 윤리, 이 공공성에 대한 부분.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렇게 사업과 직무와 그다음에 앞으로의 이 회사 내에서의 어떤 규칙과 원칙을 지킬 수 있는 그런 직업 윤리 이런 부분들의 평가 요소를 꼭 기억하셔서 자소서 쓸 때 이 범위 이내에서 물어보고 여러분이 답변하시면 된다라는 거 기억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다음에 자소서 스텝 작성 공식 이거 기억하셔가지고요. 질문 의도를 먼저 파악하시고 그 질문의 의도에 맞는 직무에서의 어떠한 부분을 여러분이 포인트를 두고 그다음에 여러분의 경험을 작성할 건지라는 부분을 시작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럼 한번 기술직 해당하시는 분들이 많이 선호하는 회사죠. 한국가스공사. 올해 한 1,000명 이상의 채용을 할 계획입니다. 그래서 많은 지원자분들이 특히 기술직을 지원하시는 분들이 많이 이제 관심을 갖고 있는 한국가스공사인데요. 우리나라는 에너지 고립섬이라고 해서 해외에 대한 의존도가 상당히 높죠. 그래서 한국가스공사 LNG 관련한 사업들을 하고 있는데요. 역시 여러분들이 홈페이지의 내용들과 직무기술서의 내용 두 가지를 놓고 이제 시작을 하셔야 되니까요. 기억 꼭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한국가스공사 상반기에 질문 내용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과거의 교육 과정이나 경력 등을 통해 습득한 전공 지식 및 기술 경험들을 가스공사 지원 분야 내의 업무들과 어떠한 관련성을 맺고 있다고 생각하는가? 그러한 지식과 경험이 실제 업무 수행에 어떠한 방식으로 도움을 줄 수 있는지 구체적으로 기술해 주세요. 라고 했습니다. 역시 여러분들 빨간 펜 들고 여러분들이 어떤 포인트를 두고 해야 되는지 기억을 하셔야 되겠죠. 자, 전공 지식. 여러분들의 전공 수업 중에 우리 가스공사에 와서 일을 해야 되는데 그 수업 중에 어떠한 수업 들은 게 우리 회사랑 관련이 있는지 알고 있는지 그래서 전공에 대한 지식을 물어보고요. 또 이제 기계를 다루거나 뭐 설비를 다루거나 이런 부분들에 있어서의 그런 스킬, 장비들을 다룰 수 있는 그런 스킬에 대한 부분들을 이제 물어보는 거겠죠. 그 다음에 그런 부분들이 업무들과 이제 이렇게 학교에서 배웠던 실습하고 전공 수업 중에 들었던 게 우리 회사 업무 중에 어떤 업무와 관련이 있는지를 맞춰서 쓰고 그와 관련해서 어떻게 도움을 줄 수 있을지, 기여를 할 수 있을지 부분을 작성해 달라라고 했습니다. 우리 한국가스공사는 이렇게 도시가스를 제조하고 공급하고 또 부산물에 대한 정제를 하고 이런 과정들에 대한 공정이 있겠죠. 이런 공정과 관련된 것을 여러분들이 학교에서 공정에 대한 기본적인 지식을 배운 과목들이 무엇인지 그걸 또 발췌해내야 되겠죠. 그래서 그런 공정과 관련된 그다음에 에너지 관련한 사업들을 하기 때문에 에너지 관련 사업에 대한 이해도라던가 그런 인프라를 형성할 수 있는 플랜트 관련한 것들의 건설 이런 부분들을 다루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관련돼 있는 전공 수업들을 이제 내놓으시면 되는 겁니다. 만약에 전공이 꼭 기계과 아니면은 뭐 플랜트 뭐 건설 뭐 토모 이런 것들이 뭐 내가 딱 전공을 하지 않더라도 요즘 블라인드 채용이잖아요. 그래서 이제 그런 부분에 있어서 내가 좀 타 전공이지만 이런 거 나 배운 적 있다 하면은 충분히 또 쓸 수 있는 내용이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런 부분들을 이제 작성을 하시는데 여기서 작성의 기준은 직무 역량. 그래서 직무 역량이라는 지식과 기술
조금 더 태도, 도움을 줄 수 있는지라는 부분은 결국 어떻게 기여하고 싶은 마음이 있는지, 어떻게 유지하고 성장할 수 있는 건지, 그런 태도적인 측면에서 여러분들을 좀 보고자 한다라는 거에서 이제 직무 역량을 물어보는데, 그 직무 역량 중에 여러분은 이제 기술직 지원이기 때문에 기술에 대한 부분들을 이해하고 그 기술을, 어떤 기술을 이 공정에 선택하는 게 좋을지, 그다음에 기술을 어떻게 적용할 수 있는지를 아는지, 이런 부분들을 이제 이야기를 해주셔야 되겠죠. 그래서 저는 이제 여러분들이 지원할 수 있는 기술직 중에서도 기술 6급에 해당하는 설비공정관리 및 기술 지원에 지원한 친구의 사례를, 취준생의 사례를 가지고 실제 이 친구도 이제 합격을 통해서 이제 합격한 사례로서 여러분들에게 좀 제시를 해드릴 수 있는 내용을 이제 가지고 왔는데요. 직무에 대한 이제 설명, 정의를 보면은 산업용 설비와 환경 관련 기계 설비를 활용해서 공사의 계획, 관리, 시운전을 하는 일이다라고 하는 거죠. 설비 공정 관리 및 기술 지원이라는 일의 특성이 이렇게 설비를 가지고 시운전을 하고 공사에 대한 계획도 세우고 관리를 하는 그런 부분들을 이제 갖고 있다. 거기에 필요한 이제 시공 도면을 이해하는 것부터 시작해서 공정 관리에 대한 지식, 그 다음에 스킬로는 당연히 도면을 작성하고 검토하고 장비나 이런 투입에 대한 부분들을 계획도 세우고 유지 볼수할 수 있는 장비들을 다룰 수 있고, 이제 이런 부분들에 대한 스킬, 그다음에 이런 것들 두 가지를 바탕으로, 지식과 이런 스킬을 바탕으로 이 일을 하는 사람으로서 항상 안전을 준수하고자 하는지, 그다음에 기준을 준수하고자 하는지, 항상 업무라는 것은 어려움도 많거든요. 근데 특히 이제 가스공사 같은 경우는 이제 위험한 부분들도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이제 긍정성을 유지하면서 일을 하는지라는 부분들, 그다음에 또 마지막에 있는 적극적으로 협조하려고 하는 자세가 있는지. 뭐 혼자 일하는 게 아니라 아무래도 설비를 다루다 보면 팀워크를 이루어서 일을 하는 경우가 있고, 타 이제 부서와 타 업무와 직무와 또 연계해서 같이 협조를 해야 되는 부분에 대한 것들을 이제 여러분들이 직무 기술서에서 발췌낼 수가 있습니다. 그럼 이걸 바탕으로 내가 어떠한 요소가 나는 키워드를 봤을 때 보유하고 있겠다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좀 생각해 보셔야 되겠죠. 그래서 저는 이제 지금 오늘 작성 사례의 지원자에서 봤을 때는 기계 장비 유지 보수, 그래서 공정관리 기술에 대한 이해를, 기술을 갖고 있고, 거기에 따라서 그 공정관리 기술을 바탕으로 규칙을 준수하려고 하거나 작업 시에 팀워크를 잘 이루어서 그 공정에 있어서 총체적인 사고를 잘 할 수 있다라는 것을 이제 보여주기 위한 이제 특성으로서 내가 이 공정관리, 설비 공정관리에 대한 업무에 적합하다라는 것을 좀 표현해주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내 기술적 경험을 한번 떠올려 보라라고 이제 우리가 이야기를 했을 때 전공 수업 중에 관심 있게 들었던 수업을 당연히 제시해 볼 수 있겠고요. 두 번째는 이제 공정관리 관련한 장비들을 다뤄본 거는 아무래도 연구실이나 팀 프로젝트에 경험이 있었던 친구의 사례이기 때문에 이제 그 연구실이나 팀 프로젝트에서 실습했던 경험을 한번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직무 역량에 대한 준비 부분이기 때문에 당연히 역량을 물어봤으니까 첫 번째 대답은 역량을 답변해 주셔야 되겠죠. 그래서 첫 번째 소제목 다음으로 나의 역량이 무엇이다 라는 것을 뭐 3개 이내로, 뭐 1개를 제시할 수도 있습니다만 좀 2개나 3개 정도 제시하는 게 좋겠죠. 3개 이내로 선택을 해서 제시를 해주면 좋겠죠. 그 제시는 앞에 직무기술서에서 제가 표시를 했던 공정관리에 대한 부분들, 협조적 자세, 이런 부분들을 저는 제시를 이제 한 내용으로 작성을 했고요. 거기에 따라서 그 역량이 내가 어떻게 경험했기 때문에 그런 역량을 갖고 있다라는 근거 경험을 얘기하고, 그 경험을 어느 수준까지 해왔다. 뭐 한 번 한 사람과 10번 한 사람은 다르겠죠. 장비를 다루고 또 그 장비에 대한 문제를 또 해결해 본 사람은 다르겠죠.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한 나의 어떤 특성, 이런 것도 표현해주면서 마지막으로 이 일을 통해서 기여를 해야 되잖아요. 기여를 어떻게 할 수 있고 또 내가 부족한 거는 어떻게 앞으로 채우면서 그럴 계획이다 라는 것을 제시해주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작성 사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기술 6급 설비공정관리에 지원하는 친구의 사례인데요.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경쟁력은 생산이 좌우한다
라고 했고요. 기업의 경쟁력은 생산 기술에서 시작된다고 생각합니다. 생산성의 증가는 수율 증가를 의미하고 있고 회사의 경쟁성, 수익성 직결되기 때문입니다. 이러한 생산 직무에 있어 제가 생각하는 두 가지의 필수 요소는, 그러니까 여기서 역량이 나오겠죠. 그래서 내가 제시하는 역량은 소통, 공정에 대한 이해라는 부분과 소통 능력이라고 생각합니다. 라고 두 가지의 역량을 제시했어요. 그래서 저는 공정 엔지니어로서 지식과 자질을 갖추기 위해 전공 수업 중에, 그렇죠, 수업이 나오죠. 공정 설계 및 제어와 에너지 화학 공학개론 수강을 하였고, 전공 수업 외에도 화공 기사나 위험물 산업 기사와 같은 자격증을 취득함으로써 전문성을 더 갖춘 거고요. 그 다음에 또한 그런 지식을 갖춘 걸 바탕으로 전국 공정 설계 경진 대회에 나가서 입선하는 그런 결과도 얻게 되어서 공정에 대한 전반적인 안목을 키웠다라고 역량을 근거했습니다. 그리고 이런 일을 할 때 다양한 문제를 해결해 가야 된다는 걸 자신은 알고 있기 때문에 다른 부서 소통도 상당히 중요하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학생회장도 하기도 하고 그런 활동, 단체 활동이죠. 팀 활동, 동아리도 하고 유네스코 세계 난민 캠프를 통해서 다양한 사람들을 만나고 소통하고 협력하는 법을 배웠다라고 이야기했습니다. 협력에 대한 거. 본인이 소통하고 협력하는 부분에 대한 이야기를 제시를 해줬고요. 그래서 직무에 대한 어떤 앞으로의 계획에 있어서는 이를 바탕으로 효율적인 공정 개선을 통해 불량률을 낮추고 변화 속에서 경쟁력을 갖출 수 있기 위해 전략을 제시할 수 있는 기업의 대표 엔지니어가 되겠습니다. 라고 했습니다. 자, 어때요? 소제목 사항에서도 이렇게 경쟁력은 생산이 좌우한다. 라는 부분을 생산에 대한 자부심을 갖고 있는 것을 하나의 카피라이터처럼 이렇게 표현을 했고요. 역량과 근거와 앞으로의 발전 계획에 해당하도록 이렇게 제시를 했습니다. 어떻게 여러분들 좀 잘 이해가 되시나요? 그리고 또 이 지원자가 이제 이렇게 면접에 가서 이야기를 한다면 어떻게 설득력 있는, 역량 있는 지원자다라는 생각이 드시는지 여러분도 한번 면접관이다 생각하고 평가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두 번째 기업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오늘 두 번째 기업은 한정 KPS라는 기업으로서요. 올해 채용 규모도 한 110명 정도의 규모를 갖고 있기 때문에 이제 많은 지원자를 또 역시 뽑고 있는 기업 중에 하나고요. 이제 한전에 가시는 분들도 있지만 또 한전 KPS를 또 선호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한전 KPS 어떤 회사인지 홈페이지 통해서 여러분의 사업이나 주력 사업에 대해서 이해하시고 충분히 아셔야 되고 직무 기술서 당연히 여러분들이 이제 사무직도 있고 기술직도 있습니다. 오늘은 이제 기술직 중심이죠. 기술직에서도 또 다양한 직무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다양한 직무들이 여러분들이 어떠한 것에 가장 적합한지를 선택하셔야 되죠. 그 선택할 때 혹시 잊어버리셨을 수도 있어요. 세분류라는 거 기억하시죠? 그 세분류에 해당하는 부분들을 하나를 선택하셔서 그 세분류에 해당하는 KSA라는 내용들을 여러분들이 기준으로 삼고 자소서에 작성을 하시면 됩니다. 자, 그러면 질문부터 파악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질문의 의도를 먼저 파악하셔야 되겠죠. 한전 KPS에 지원한 동기와 본인이 가지고 있는 직무 관련 역량 또는 경험을 상세하게 기술해 달라. 이 질문은 기업 관점 당연히 봐야죠. 왜? 직무 동기를 물어봤으니까요. 지원한 동기를 물어본 거잖아요. 그래서 당연히 직무도 물어보고 회사에 대한 지원 동기 두 가지를 물어봤습니다. 그래서 회사를 왜 지원했으며 그래서 우리 기업에 대해서 지원한 이유를 물어본 거고요. 두 번째는 직무 역량에 대한 부분, 직무적으로 너가 왜 이 직무에 적합한지 표현을 알고 싶다라는 것을 이제 물어본 겁니다. 제가 이제 기업 중에서도 어떤 기업을 선택하든 어떤 기업에서는 항상 지원 동기, 직무 역량 이 단어는 계속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기업이 물어보는 게 뻔한 거예요. 그래서 우리 기업에 대해서 알고 그 일을 할 수 있는 사람. 이게 이제 제가 계속 자소서에 대한 사례를 보여줄 때마다 나오는 질문들 여러분들 인지하고 계시죠? 그래서 기업 모르면은 그냥 내 얘기를 그냥 자랑스럽게 얘기하신다고 해서 합격되는 게 아니라 그 기업에 대해서 아는 게 합격의 또 지름길이 아닌가라는 걸 다시 한번 강조하고 싶습니다. 자, 그러면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한전 KPS에 저는 이제 기계직
지원자, 기계직을 지원하는 친구의 이야기를 좀 여러분들에게 보여드리고 싶고요. 이 사례도 역시 한전 KPS에 최종 합격한 친구의 사례입니다. 그래서 기계직 지원한 친구로서 이제 화학발전 설비 운영이라는 직무를 선택한 사례이고요. 화학발전 설비 운영이 어떤 일을 하는지를 이제 보도록 하겠습니다. 정비계획 수립, 경상정비, 계획 예방 정비, 돌발 고장 복구와 정비 예비품을 확보함으로써 설비 신뢰도 향상과 최상의 성능을 유지하는 업무다라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정비에 대한 거죠, 정비.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발생하지 않은 것에 대해서 미리 예측하고 아니면 예측에 대한 발생에 대한 대비를 하는 그런 업무다라고 할 수 있겠죠.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계획 세우고 정비하고, 그런데 돌발적으로 고장이 생기는 거에 대해서도 이제 돌발적이지만 또 잘 신뢰감 있게 할 수 있도록, 그러니까 평상시에 사전과 사후와 그다음에 어떤 돌발적 상황들까지도 철저하게 점검하는 상당히 꼼꼼한 기계직 안에서도 그런 업무가 아닐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자, 그러면 한번 KSA의 기준에서 한번 보도록 할게요. 보일러, 터빈, 펌프, 밸브. 사실 뭐 저는 기술 쪽이 아니고 이공계 쪽이 아니다 보니까 이제 보일러까지는 좀 이해가 하고요. 터빈 좀 감이 잘 안 옵니다. 남자분들은 좀 아시겠지만 이제 이런 부분들의 어떤 발전 설비들의 원리를 알아야 된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제 발전소가 움직이는 데 있어서 이제 같이 옆에서 이제 운영해주는 그런 설비들인 것 같습니다. 이런 설비들에 대한 원리를 이해하고 구조와 기능에 대한 특성을 알면서 그런 설비들에 관련된 이론적 품질, 뭐 안전관리, 환경관리 이런 부분들을 규정에 대해서 알고 있어야 된다. 그다음 두 번째 이제 스킬로서는 또 역시 보일러, 터빈, 펌프, 밸브 이런 부분들을 점검할 수 있어야 된다. 그래서 전체 큰 이제 발전소가 움직이기 위해서는 우리 이 한전의 이제 전압기라던가 배전기라던가 이런 것들이 움직이기 위해서는 이런 각각의 요소들이 잘 운영이 돼야 되겠죠. 그래서 이제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점검하고 진단하고 평가. 그래서 여기서 주요한 키워드는 점검, 진단, 평가. 이런 용어들이 상당히 중요하죠. 이제 이런 것들을 알면서 돌발 고장 발생에 대해서 항상 평상시에 그런 것들을 해왔기 때문에 돌발하더라도 문제를 빨리 파악해서 적시에 이렇게 처리를 할 수 있는 그런 능력을 갖춰야 된다라고 이제 이야기를 했으며, 공정에 대한 이런 진행 단계별 종합 관리를 할 수 있어야 되고, 이제 마지막 이제 이런 일을 지속하는 사람들은 이런 태도가 있어야 된다라고 이제 제시를 해줬죠. 정비 계획을 항상 수립하고 계획적이어야 돼요. 계획적이지 않고 이제 하다 안 하다 하면은 그 어떤 문제가 생기는 거죠. 우리도 항상 이 작은 사고라는 게 작은 실수에서 일어나는 거잖아요. 그래서 과거에도 보면은 이제 작업자들이 이런 뭐 나사 하나 잘못 조여가지고 괜히 불량품 뭐 불량 부품 하나 잘못 조여서 이제 실수를 하는 거나 항상 있는 계획대로 하지 않고 이제 그 계획을 좀 무시하고 이렇게 했다라던가 이런 부분들이 좀 생기기 때문에 계획 수립이 상당히 중요하고, 거기에 따라 치밀성, 그러니까 상당히 꼼꼼을 넘어서는 거죠. 치밀성을 갖추면서 타 부서와의 협조, 한국가스공사도 마찬가지죠. 타부서의 협조, 이걸 또 계속 제시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기술주에 계신 분들은 상당히 이렇게 같이 일한다라는 생각을 많이 갖고 있어야 되겠죠. 내가 혼자 잘해서 이런 생각보다는. 그래서 이제 타부서의 협조, 그 다음에 신기술이 있다라고 하면 공부하거나 신기술을 배우려고 하는 그런 자세, 이런 부분들을 가지고 안전 수칙을 준수할 수 있는 업무적 태도가 이 화학발전 설비 운영이라는 업무를 지속할 수 있는 동기적 에너지가 되고 태도로서 갖춰야 된다라는 것을 제시를 해줬습니다. 자, 그러면 이번 지원자 역시 이 부분에 있어서 어떠한 내용을 작성하면 좋을까 이제 고민을 하다가 주요 발전 설비의 원리, 구조, 기능, 그래서 이제 발전 설비에 대한 본인이 좀 더 이해를 했고 공부를 했다라고 이제 갖고 있고요. 그래서 정밀 점검을 해본 경험이 있대요. 그래서 실습이나 이런 걸 통해서 정밀 점검 해본 경험도 있다 해서 이걸 한번 제가 제시를 한번 해보겠습니다라고 키워드를 뽑았고요. 그 다음에 공정 단계별 공정 평가. 그래서 공정 단계별에 대한 것들을 이해, 공정 단계별 어떠한 공부를 통해서 그다음에 현장에 가서 이제 이렇게 본 적이 있어서 이걸 한번 표현해 보면서 계획 수립과 치밀성 이런 부분들을
본인의 이제 나타내 주겠다. 아무래도 공정 단계별 점검 이런 단어들이 위에 있기 때문에 이제 거기에 따른 애티튜드인 이제 계획과 치밀성 이 부분을 제시해서 본인이 이제 자소서에서 표현하겠다라고 이제 이렇게 키워드를 찾아봤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좀 더 구체적으로 생각을 해보니까 전공 수업 중에서 어떤 수업이었는지를 좀 찾아봐야 되겠죠. 그 다음에 현장 실습이라는 부분은 이제 우리 공대생 분들은 많이 갑니다. 이제 현장 실습 중에서도 공정 설비라던가 공정의 어떤 단계들 점검했던 거 그런 거 없었는지 기억해 봐야 되겠죠. 그래서 이 두 가지 사항에 대해서 한번 내용을 정리해 보자라고 이제 기억을 더듬더듬 하나씩 끌어가기 시작을 하죠. 그래서 작성의 어떤 구조는 이제 내가 이 기업에 왜 지원하려고 하는지, 기업에 대한 어떤 사업적 관심, 그 다음에 주력 사업에 대한 부분, 그리고 그런 부분에 대해서 내가 지식적으로 어느 정도 이 기업이 하는 사업에 대한 이해를 갖고 있고, 그 다음에 이런 것들을 하기 위해서 평상시에 어떤 걸 지향했으며 이거에 근거해서 나는 이 회사에 들어와서 어떻게 기여를 하고 싶다라는 부분과 또 직무에 대한 역량 부분 같이 두 가지를 질문했기 때문에 직무에 있어서 핵심 역량은 아까 직무 기술서에 우리가 이렇게 마킹을 했죠. 그 마킹한 부분들을 이제 핵심 역량 2개나 3개 정도를 제시하면 좋겠죠. 아까 태도에선 치밀성이라는 부분을 상당히 핵심 역량으로서 이 친구는 제시하고 싶었던 뭐 계획과 치밀성 이런 부분도 나타나고요. 공정 단계, 공정, 뭐 점검, 뭐 이런 공정에 대한 부분들을 또 제시하고 싶었던 것 의지도 보였던 것 같습니다. 거기에 따라서 경험과 이제 이런 부분들을 작성해 주시면 되겠다라고 말씀을 드리면서 한번 실제 사례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기계지계 화학발전 설비 운영이라는 업무를 이제 한번 이렇게 구조화해서 작성한 부분들인데요. 소제목부터 한번 보도록 할게요. 발전의 원리를 통해 치밀한 기본을 갖추는 인재. 그래서 원리를 통해서 치밀하게 항상 기본적인 것을 잘 준수하는 그런 인재다라는 것을 보여주는 것 같은데요. 자, 이 소제목을 우리가 왜 또 잘 써야 되냐면 궁금하게 만들어야 되는 거죠. 궁금하게. 그래서 정말 발전의 원리를 알고 있는 친구인지라는 거 어떻게 알고 있는지 뭐 나중에 추후에 면접 가서도 이거 정말 물어보고 싶다 할 수도 있는 거고요. 그래서 정말 치밀성이라는 업무적 태도를 갖고 있는지라는 부분도 한번 좀 확인해 보고 싶은 거죠. 어떤 사례가 있길래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회사에 대한 이해도 부분이 첫 번째 이제 나오는데요. 한전 KPS는 발전 설비 정비 기술 분야의 불모지에서 40여 년 동안 우리나라뿐만이 아니라 세계 곳곳의 발전 설비 정비를 도맡아 힘써 왔다. 그중에 전 세계적으로 화력 원자력 발전소의 노후화가 되면서 한전 KPS의 중장기 계획인 7대 과제 중 이제 이건 좀 전문 용어인데요. 이제 리텀핏이라는 기술 및 원전 해제 기술은 새로운 성장 동력으로 삼고 있습니다. 라고 해서 이제 지금 현재 이제 원전과 관련된 원자력 발전소나 화력 발전소 다른 나라에도 이제 있죠. 기존에 있는 나라들이 이제 노후화되다 보니까 교체해야 되고 또 이제 그 교체에 대한 기술력을 또 전수해 주기도 하고 이제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지금 해외 사업들을 많이 하고 있구나라는 것을 이제 인지한 다음에 본인도 그런 부분에 있어서 상당히 이 회사를 지원한 어떤 지원 동기가 되고 있다. 그런 부분에 있어서 현재 기술 이런 부분이 본인은 상당히 원동력이 되고 있다라는 거 알고 있고 나도 관심이 많다라는 것을 이제 이야기를 했습니다. 아까 지원자의 어떤 특성이 이게 설비에 대해서 이게 계속 점검하고 유지 관리하는 그런 특성을 나타내고 있죠. 그러다 보니까 이제 어떠한 신재생 에너지 뭐 이런 쪽보다는 아무래도 본인이 지원 동기 안에서 기업에 대한 관심이 이 기존에 있는 이 기술력을 아니면 그 설비들을 교체하거나 이런 쪽으로 이렇게 쓴 게 참 잘한 것 같아요. 자, 그래서 한전 KPS의 화학발전 설비 분야에서 역량을 발휘하고자 한다. 그래서 자신이 이제 업무적으로 화학발전 설비 분야에서 일을 하고 싶다. 그러기 위해서 기계, 전기, 제어의 지식을 갖췄다. 네. 이 친구가 기계도 알고요, 전기도 알고요, 제어도 아는 조금 더 이렇게 멀티한 부분들을 갖고 있네요. 그 분야에서 이런 걸 갖췄다라고 이제 본인의 지식적 관점, 역량을 표현을 했고요. 현장 실습을 통해서 현장의 감각을 익혔다라는 것까지 주고 있기 때문에 실제 이 친구가 이쪽 분야에 대한 관심과 이런 부분이 있구나라는 걸 좀 느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런 근거를 제시했습니다. 이제 주장한 부분에 대한 근거와 관련 경험을 이제 이렇게 제시했는데요. 보도록 하겠습니다. 기계공학부로 시작하여 전공 선택을 메카트로닉스 공학으로 하면서 기계 분야의 역학뿐만 아니라 전기전자공학, 메카트로닉스 공학, 디지털 논리회로의 전기 제어 분야의 학업을 꾸준히 하였습니다. 자, 우리 마지막까지 잘 작성을 했어요. 그래서 이제 마지막 맺은말을 이제 보면은 설비 운영 중 계획 예방 정비 공사 시기 때마다 적극 참여하고 싶대요, 앞으로. 그래서 다른 정비 사업 역시 중요하지만 계획 예방 정비는 설비들을 직접 분해하고 점검하기 때문에 직접 눈으로 보고 만지며 각종 원리와 지식을 직접 습득할 수 있는 전문성 함양을 통해 기업에 기여하고자 합니다라고 이렇게 제시를 했습니다. 어떠세요? 이쪽 분야에 대한 지식적 관점, 현장 실습을 통해서 어떤 업무적인 특성 이런 것들을 잘 제시를 해줬죠. 그래서 이 친구가 이렇게 어떤 질문에 대한 과제, 그다음에 거기에 따른 답변을 위한 근거적 제시, 스토리텔링을 잘 작성한 사례로서 여러분들에게 좀 보여드렸고요. 이렇게 자기소개서를 작성하기 위해서는 여러분들이 학교에서 들었던 수업들 분석해야 되는 거 좀 공감하시나요? 그래서 성적 증명서 출력해서 학교 수업 과목 정리를 좀 더 하시고요. 경험 분석 측면에서는 학교 안에서 했던 인캠퍼스와 학교 밖에서 했던 아웃캠퍼스 중심으로 여러분들이 좀 잘 정리를 해서 내가 갖고 있는 기질은 과연 무엇이냐, 치밀성이냐, 아니면 안전을 준수하려면 어떤 규칙과 그런 준수성을 갖고 있냐라는 것에 연결고리를 잘 찾으셔서 여러분들이 업무에 대한 능력과 이 기업에 대한 관심이 있다라는 것을 자소서에서 풀어주셔야 되겠습니다. 자, 알고 있다에서 할 수 있다로 바꾸셔야 됩니다. 이제 스펙이 아니라 능력이라는 부분 여러분들이 자소서 항목을 통해서 충분히 이해하셨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의 능력을 잘 발휘하는 자소서 작성하시길 바라겠습니다. 네. 여러분들과 함께 상반기가 지났기 때문에 이제 잠깐 쉴 수 있는 틈이 아닐까 생각이 들지만 또 상반기를 좀 분석해보는 시간 가져봤습니다. 상반기 분석, 여러분들 채용에 대한 전략, 앞으로 상반기가 어떠한 전략적인 움직임이 있었는지, 두 번째 채용 공고를 또 분석해 봤고요. 마지막으로 사무행정직과 기술직에 해당하는 자소서 첨삭 내용을 바탕으로 어떻게 작성해야 되는지까지 살펴봤는데요. 어떻게 여러분들 좀 감이 오시나요? 상반기에서 물어보는 것은 결국은 기업에 대한 관심과 직무에 대한 역량, 준비를 얼마나 했는지라는 게 핵심 포인트가 또 아닐까 싶고요. 이거는 불변의 사항이다라고 생각이 또 듭니다. 여러분들 학교에서 열심히 공부하고 또 그걸 바탕으로 조금 더 여러분이 현장에 가서 나가볼 수 있는 그런 모습들이 있다면 충분히 취업에는 합격할 수 있을 거라고 봅니다. 그래서 오늘 이렇게 4편으로 구성된 강의들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조금 더 하반기 취업 준비에 자신감을 가지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럼 여러분들 하반기 다시 한번 또 여러분들이 또 파이팅 할 수 있도록 저도 함께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